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오늘은 낭독이 아닌 리뷰 형식의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채널을 시작하기 전 예전에 구매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몇 부가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베카 솔릿이 지은 걷기의 인문학입니다. 민음사 출판그룹의 반비에서 2017년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채널 초기에 출판사에 낭독 허가 요청을 했는데 낭독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아 낙담을 하다가 언젠가 기회를 봐서 책 소개 형식으로 올려보자고 생각만 했었던 책입니다. 리베카 솔릿은 많은 책을 내고 또 페미니스트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 평론가분들과 옴기니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저 걷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대한 깊이 있는 평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 책을 구매하고 읽은 이유도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니까요. 책의 원제목은 원더러스트, A History of Walking으로 방랑벽, 걷기의 역사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원 제목처럼 1장에서는 걷기에 대한 고찰과 고대 및 근대 철학자들의 걷기, 그리고 걷기라면 빠질 수 없는 성지순례까지 돌아보고 2장에서는 문학으로서의 걷기를 나타낸 보행문학과 등산문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2장, 3장, 4장을 통해 중세, 근대, 현대시대 걷기에 대한 환경과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은 아테네에 지어진 회랑 사이를 걸어다니며 배우고 가르쳤다고 하며 헤겔과 칸트 등 근대 철학자들 역시 걸으며 생각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전에 낭독한 니체와 함께 산책을 해서 니체는 걸으면서 명상을 했다고 하죠. 저자는 책의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 내면의 성찰과 사회의 결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도시와 시골, 개인과 집단. 이 양쪽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하는 듯한 두 항이 이 책에서는 보행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보행은 찢어짐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서라도 분산된 정신을 모아주는 역할을 보행, 산책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념 간의 대립도 그렇죠. 옛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서 두 나라 간의 핵무기 감축의 첫 합의를 이뤄낸 양국 정상 간의 제네바 회담 전 산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념이 달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도부다리 산책이라는 너무 다른 두 이념 간의 산책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 산책의 결과는 모르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 사람과의 산책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산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20-30분 내지 길어야 1시간 정도의 느린 걷기를 말하는 것에 반해 유럽에서의 산책은 5km 전후를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책 문화의 발달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안전을 고려한 높은 담을 가진 중세 정원이 유행했고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수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설치된 정원을 갖는 것이 영주들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큰 정원을 소유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귀족들은 그런 정원을 소유한 영주들과 함께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걷고 이야기를 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옛 우리나라의 양반들도 그와 비슷한 풍류를 즐기긴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고 사회 환경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중세 유럽인들이 즐기던 산책과는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한 시대가 발달하면서 도시에서 걷거나 사람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공적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차도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광장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의 신도시에는 공원지대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곳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양옆으로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최첨단의 세상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자는 책의 첫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도 두 발과 비슷한 속도, 시속 5km 이하가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생각이 맞다면 현대인의 삶이 움직이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 생각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빠르다. 결국 지금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새도 없이 첨단 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걸으며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멀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둘레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정된 산책로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호젓하게 떠날 수 있는 진정한 산책길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묶여버리기 얼마 전 소백산 둘레길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풍경이 너무나 좋아서 꼭 1박 2일로 걷기 여행을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꼭 다시 찾아가서 제 심장 박동에 맞춰서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걷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에 맞춰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지금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한번 용기 내서 2-3시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책 낭독은 아니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낭독 허가를 받지 못한 좋은 책들이 꽤 있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차후에 다른 좋은 책으로 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